먼저 수사 개요와 종합 수사 결과입니다. 경기도는 사회복지 분야 비리 행위를 척결하고자 지난해 10월 공정특별사법경찰단 내에 복지수사팀을 신설하고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행위를 집중 수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3월부터 그동안 민원이 많이 발생되었거나 비리사항 제보가 있었던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에 대한 시설을 중점적으로 수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시설의 목적 사역과 다르게 숙박업을 운영하면서 수익금을 유효한 정황, 또 보조금 부정 수령과 종사자 인건비를 유용한 부분, 법인 기본 재산을 불법 처분한 사항 등을 확인하여 총 11명을 사회복지사업법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검찰에 모두 송치하였습니다. 이 11명 중에는 법인의 기본 재산을 무허가 위장 임대하여 불법 숙박업으로 영업을 하였고, 여기서 취득한 수익금 1억 7,700만 원을 유용한 A 사회복지법인과 또 보조금을 부정 수령하고 종사자 인건비 등 총 6,410만 원을 유용한 B 어린이집 원장과 종사자, 또 기본 재산인 부동산 매각대금 4억 2,500만 원을 행정관청의 허가 없이 부당하게 사용한 시 사회복지법인의 전 현직 대표이사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는 중대한 범죄 행위입니다. 다음은 유형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형별 설명 이전에 우리 수사관들이 활동한 수사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이 영상은 지난 6월 26일 그 A 사회복지법인에 대하여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을 담은 영상입니다. 호텔 숙박업을 한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친구 이름 물론 숙박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이 되어 있었습니다. 파크 골프장 무등록으로 운영하는 불법 체육시설입니다. 현금으로 관리하는 부분입니다. 금고에 수익금을 현금으로 보관하면서 유용하는 상황을 담은 영상입니다. PC에 있는 증거 자료를 체입하는 과정입니다. 휴대폰을 압수해서 저희가 포렌식 수사 기법으로 과학 수사로 증거물을 다 채취한 경우입니다. 이어서 유형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회복지시설을 불법 운영하고 수익금을 유용한 사례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인 노인복지주택은 60세 이상의 노인이 입주하여 생활하는 유료 노인복지시설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적발된 사회복지법인은 노인복지주택을 불법으로 수익용 호텔 숙박업으로 변질시켰습니다. 이 법인은 2007년 개원 초기부터 아예 호텔 숙박업을 하기로 마음먹고 145개의 객실 중에서 60개의 객실을 이 법인과 관계 있는 특정 종교단체에 20년간 임대하는 위장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60개 객실과 다른 빈 객실을 국내외 일반 방문객들에게 1박당 3만 원에서 12만 원까지 숙박료를 받으면서 무허가 호텔 영업을 하였습니다. 또한 등록되지 않은 불법 파크 골프장과 사우나 등 입소자들이 사용해야 할 내부 부대 시설을 외부 일반인들에게 대여하거나 이용하게 하고 수익을 취했습니다. 이렇게 취한 수익금은 법인 계좌가 아닌 금고에 현금으로 보관하거나 전 현직 대표와 종사자의 개인 계좌로 관리하면서 감독 기관의 눈을 피하기 위해 후원금이나 헌금으로 탈바꿈시켜 법인 계좌로 보내는 수법으로 수억 원을 탈세를 할 혐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무런 회계 처리조차 없이 1억 7,700만 원을 대표이사가 개인 모임 경비에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 유용을 하였고, 일부는 상위 종교기관에 상납하거나 종사자들끼리 수익금을 나눠 갖는 수법으로 유용하였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사례입니다. 어린이집 기본 보육료를 부정 수령하고 종사자 인건비를 유용한 사례입니다. 이번에 적발된 무자격 어린이집 원장은 본인이 근무 경력 미달로 원장 자격을 갖추지 못하자 원장 자격을 갖춘 담임 교사를 서류상 원장으로 둔갑시켜서 관할 기초자치단체에 보고를 합니다. 본인과 종사자 3명의 근로계약서를 실제 1일 7시간 근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8시간 근무한 것으로 부풀려서 작성한 뒤에 이를 근거로 관할 기초자치단체에 기본 보육료 2,542만 원을 부정하게 지원받았습니다. 또한 무자격 원장은 내부 종사자 16명의 인건비도 일부 부당 탈취하였습니다. 먼저 종사자들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후에 최저임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본인의 외삼촌 계좌로 되돌려받는 수법으로 3,886만 원을 빼돌렸습니다. 보조금 부정 수급과 그다음에 부당 탈취한 인건비를 합한 총 6,410만 원은 무자격 원장의 자동차 할부금이나 부동산 임대료, 개인의 카드 이용 대금 등으로 유용을 하였습니다. 이 무자격 원장은 감독 관청에서 지도 점검을 나오면 평소와 달리 담임 교사를 원장인 것처럼 내세우고 본인은 몸이 아파 병원에 들렸다가 온다는 식의 거짓 내용을 전 종사자들한테 공지를 하였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원아들에게 원장과 교사의 호칭을 바꿔 부르는 연습까지 시키면서 감독자의 눈을 숙이는 아주 치밀함을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아들은 돌보는 교사 없이 안전사고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 번째 유형으로 사회복지법원의 기본재산인 도지사의 허가 없이 부당 사용한 사례입니다.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은 그 자체가 법인 존립의 근간이 됩니다. 그러한 이유로 매도, 임대, 용도 변경 등의 사유로 기본재산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서 처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적발된 법인은 주변 주택 재개발 사업에 노인시설과 아동시설이 토지 일부분이 수용되자 토지 전체를 매각하고 시설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 부동산을 281억 원에 매각하고 새로운 토지 매입비와 건축비로 총 154억 원이 소요되고 나머지 현금 127억 원이 남게 된다는 내용으로 기본재산 처분 허가를 도지사에게 부동산 기본 처분 허가를 받습니다. 이 이후에 이 부동산 매각 대금과 중도금이 계속해서 입금하게 되는데 이 매각 대금 역시 그 출처가 부동산 기본 재산이기 때문에 이사의 의결을 거쳐서 기본 재산에 편입해서 관리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도지사의 처분 허가를 받아 사용하지 않고 이 법인은 이러한 절차 없이 4억 2,500만 원을 부당하게 사용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사회복지 사업 등을 위반한
세 곳의 전 현직 대표이사와 원장, 종사자 등 11명을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의 예산은 경기도 총 예산의 3분의 1 규모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시설 대부분이 보조금으로 운영되고 또 직간접적으로 지원받는 부분이 있는 만큼 높은 공공성과 투명성이 요구되며 이 같은 보조금의 부정 사용과 복지시설의 불법 운영은 결국 도민에게 돌아가야 할 복지 서비스의 질 저하와 직결됩니다. 앞으로 우리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의 불법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전방위로 수사를 확대하고 사회적 약자 보호와 더불어 공정한 세상 만들기에 앞장서겠습니다. 이상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에 대한 기획수사 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